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죠. 수천 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무장 병력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사살하고 인질로 잡으면서 수천 명 이상의 사망자와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화라는 이 시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죄송스럽게도 저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영향 그리고 위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스토크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짧은 이야기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이고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는 돈 되는 이야기 스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전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유가입니다. 2023년 올해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높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 물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원유 가격, 유가입니다. 에너지 가격들, 특히 유가가 만약에 이번 전쟁에 의한 영향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최근 이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던 국제유가가 출렁일 경우 물가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닙니다. 50년 전 1973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1973년에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면서 당시 정말 물가가 높은 그 해에 중동 주요 국가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지하던 서방 국가인 미국의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죠. 이스라엘이 승리하니까 산유국들은 보복 조치로 서방 국가에 제재를 가한 겁니다. 그 당시 국제 유가는 무려 4.7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가 정말 어려웠던 해인 게 60년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한 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석유 수출 금지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게 된 거예요. 1차 오일 쇼크 이후 또다시 서방은 유가 영향으로 인해 74년, 75년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게 되죠. 경제는 당연히 엄청난 타격과 침체를 겪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1973년을 기억하면서 이번 전쟁의 여파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은 외신들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주변으로 번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가자 지구에서만 벌어지는 국지전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러나 주변 산유국들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는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이지만 이스라엘 뒤에는 서방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마스 뒤에는 중동 국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바논이라든가 이란 같은 중동 국가가 또 뒤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걱정을 하는 거죠.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예 대놓고 독점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의 공격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었다라는 보도였죠. 물론 이란은 하마스 기습 배후설에는 우리는 개입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터키는 이스라엘의 과한 진압에 대해 비판하고 있고 하마스보다 더 강력한 헤즈볼라가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 그리고 미국의 대리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쟁이 촉발제가 되어 크게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특히 이란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어마무시한 지정학적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국가들이 원유를 수출할 때는 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 통과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통과하는 원유 수출의 양이 전 세계 석유의 6분의 1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니 만일 이란이 이곳을 봉쇄하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전 세계 유가 가격뿐만이 아니라 경제가 흔들린 엄청난 위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위기론을 펼치는 분들의 입장은 이번 전쟁으로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이 한번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냉전 시대 이후 최악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신중론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물론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죠. 그 주장의 근거는 현재 이란의 수출 구조에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선 이란의 원유 시장 점유율은 현재 4% 정도 되거든요. 다른 산유국들의 점유율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한 가지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의 원유 수출국의 대부분은 사실 중국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있었고 갈등 때문에 원유 수출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이 서방 국가의 수출 거의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곳에 계속 수출을 해왔던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 자체의 타격이 높을 가능성은 적다고 하죠. 또 이번 2023년에 일어난 전쟁은 지난 1973년과는 다르게 아랍의 산유국들이 모두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1970년대 석유의 수요와 공급이 오늘날의 석유의 수요와 공급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1970년대만 해도 석유의 생산 능력, 그러니까 석유의 공급, 원유의 공급 자체는 여분의 생산 능력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조금만 차질이 생겨도 상황이 바로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전기차가 현실화되고 또 과거에 비해 수요 자체가 좀 낮아진 부분들도 있죠. 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도 여분 생산 능력이 있고 시에이가스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 원유가 올라가봤자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가 급등이 제한적일 것 같다는 의견은 동의하거든요. 73년도처럼 드라마틱하게 올리진 않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70%씩 가격을 인상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예상치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의 인상을 보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100불을 넘어가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어쨌든 20불 인상하는 거고 현재 전 세계가 높은 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폭이어도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이미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환경에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치명타를 날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냥 안심할 만한 점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번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우디와 이란 그리고 미국일 겁니다. 이번 전쟁을 이 국가들이 얼마나 개입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국소전으로 진행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이게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사우디나 이란으로 확장되면 진짜 그때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가 이 전쟁을 유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떠한 투자 기회가 있을지, 또 어떠한 위험들을 좀 피해야 하는지. 자, 우선 아무래도 당분간은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인기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미국채로 몰리면서 지금 국채는 잘 팔리고 있죠. 그리고 이 국제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주가는 소폭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전 세계가 변동성이 높은 상황으로 다소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투자는 공격적으로 진행하기보다 관망을 하면서 위에 말씀드렸듯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빚내서 특정 증권에 올인하거나 전쟁을 계기고 뜰 것 같은 투자나 해당 상품을 가입하는 건 피하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할 거라 생각해서 에너지 관련 여러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전쟁이 확대되어 유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모습만을 봤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 것 같은 상황까지는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금주 WTI 가격 기준으로 85불, 86불 이 정도 상태고 3% 내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이제 반응을 하긴 했는데 극단적으로 반응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변동성에 대해 너무 큰 공포를 가지고 매도를 하거나 예측해서 큰 돈을 벌 타이밍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오늘 스토크에서는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일이죠. 비단 그 지역 사람들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내 투자는 어떻게 진행하고 내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서 미래의 가난에 대비할지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크 채널에서는 최신 글로벌 경제 이슈와 투자 이야기를 다뤄나가며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의 가난을 같이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